이번에 LG CNS가 공모하고서 공모가를 하회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공모가 밑돈 LG CNS 고평가 논란 커지나, 묻지마 공모주 청약의 역습, 더블 기대했건만 공모주 한파에 고개 숙인,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한 2달, 3달 전쯤에 기사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LG CNS 우리사주 조합원의 고민이라고 했었는데, 당시에도 주로 다뤘던 내용은 공모주 열기에 우리사주 슬픔 큰 원인은 이라는 제목을 다뤘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시작된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모 가격이라는 거를 기관 투자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정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사에 적어놓은 거는 기관 투자자가 정한 공모 가격이 상장 후 적정 주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여기 다른 내용들이 나온 거 보면은 그 당시 제목은 우리사주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모 가격 산정 시 1년 뒤 주가를 위한 배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이게 비단 사실 LG CNS 뿐만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작년 11월 기준으로 최근 IPO했던 기업들의 수익률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이번에 LG CNS는 상장과 동시에 공모가를 하회했지만, 이 과거 IPO한 기업들의 수익 내역을 보면은 상장 초기에는 공모가격 이상을 유지할지라도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1년 뒤의 주가를 보면은 공모가를 하회한 경우가 높은 확률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공모주 논란이 왜 발생하냐면은, 우리사주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 신청이 표면적으로 자율이라고 하지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청약해야 하는 현실. 아마도 지금도 LG CNS 직원분들이 우리사주 받아가지고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나마 LG CNS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에요. 과거 몇몇 기업들 사례를 보면은 우리사주를 받으면서 회사가 주선한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할 수 없어 종신고용 확정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모주가 상장 이후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당시 여러 가지 정리했지만은 IPO 기업 대부분이 실적 피크 시기를 IPO 시점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약간, 제가 우리사주 받으신 분들을 약간 약 올리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1년 뒤 웃을 수 있는 공모 가격으로 정해지길 바란다라는 걸로 기사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걸 직접 해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수혜 측에 직접 참여해서 공모 가격을 결정해봤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오래된 문제점들 다들 알고 있지만 해결이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동시효과 결정 방식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오늘 다루지 않고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시효과 결정 방식의 문제가 공모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한때 감자탕 테마주라는 주식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몇몇 투자자분들이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 동시효과 결정 방식이 감자탕 테마주에 연결되는 거는 다음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이 공모주와 관련돼서는 회사는 자금을 조달해서 좋습니다.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자금을 조달해서 좋고, 구주주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 LG CNS 경우에 실패하긴 했지만, 공모주는 통상 배정받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산 사람들은 물려요. 시장에서 산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떤 내막이 있는 건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유상증자와 IPO는 어감이 매우 다릅니다. 어감부터 다른데, IPO가 유상증자의 일종이에요. IPO를 하는 거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상장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걸 IPO라고 하는 것뿐, IPO 자체는 유상증자와 동일한데, 어감부터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IPO는 의외로 되게 좋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IPO는 기업 성장을 위한 비료. 사실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언젠가 제가 유상증자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 드리는 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 얘기 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그건 생략하고, 유상증자라면 비난하는데 IPO는 축하를 받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축하받으면서 하는 IPO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주주는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상장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 IPO를 약속하고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지금 FI에게 주식을 넘길 때 일정 기간까지 IPO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기한이 거의 다 왔어요. 그 기한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번 상장 전에도 이미 LG CNS가 상장할 거란 소문이 돌았고, 상장 공모 가격도 대충 얼마 이상에서 정해질 거란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LG CNS처럼 구주를 매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IPO 하면서 구주 매출하는 게 아니더라도 상장 이후에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LG CNS도
FI들이 보유한 잔여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장 이후에 매도하게 될 겁니다. 공모주 배정받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아닌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LG CNS 같은 경우처럼 상장과 동시에 물려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모주 같은 경우에 꾸준히 하면은 평타 이상을 치게 됩니다. 수익률이 꾸준히 나와요. 대신에 공모주 경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공모주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원하는 만큼 수량을 배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공모주 하시는 분들 보면은 1년 내내 공모주만 하러 다니시는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이게 육체 노동이었어요. 과거에 전산화가 덜 됐을 때는 공모주 청약하러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교보증권에 산다 그러면은 교보증권 가서 청약 넣고 환불금 나오면 가가지고 출금해서 다음 공모주 하는 증권사 가서 또 청약하고, 근데 그런 분들 계좌 하나로 안 하거든요. 보통 가족 계좌들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차명 계좌들까지 몇십 개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고무줄에 묶어가지고 증권카드 몇십 장 들고 다녀서 한 군데 가서 입금 몇십 번 하고 청약 몇십 번, 환불 몇십 번 이렇게 놀았는데, 최근에는 전산화가 많이 되면서 그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 꽤 좋을 때는 1년 사이에 100% 이상, 뭐 100%도 훨씬 더 수익 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결국은 공모주가 시장에 산 사람들은 물린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얘기긴 한데 아닌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공모주 사가지고 수익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좀 전에 공모가로 받은 사람이랑은 달라요. 공모가로 받은 사람이 수익이 났다는 얘기는 상장하고 공모주 이상에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공모가 이상에서 거래될 때 그 주식을 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는데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이랑 달리 꾸준히 공모주가 상장한 날 시초가의 주식을 산다면은 꾸준히 하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요. 진짜 커져요, 이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공모주를 상장한 날 사는 이유는 상장하고서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드물게 뭐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IT 열풍이 불었을 때 공모주 첫날 사기만 하면 며칠씩 연속 상한가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제 기억에 2009년도에도 공모주가 상장하고 며칠씩 상한가 가는 게 이어지긴 했어요. 그런 대박 사례가 있긴 하지만 꾸준히 하면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하면은 공모주를 상장하고서 사는 거는 평균적으로 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는 게임을 계속하는 거는 바보잖아요. 그렇다면은 가끔가다 대박 나는 경우가 있다면 결국은 종목 분석을 해서 옥석을 가려야 돼요. 어떤 거는 상장한 날 사고 어떤 건 상장한 날 안 사요. 근데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서 옥석을 가리는 분들은 결국은 장외로 주식 투자를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종목 분석에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종목 분석에서 그거를 공모주를 청약하고 공모주 상장하고 사느니 장외 주식을 사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런 것 때문에 또 큰 수익 버신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공모주의 공모가를 정하는 거를 수요 예측이라고 해요. 수요 예측이란 공모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공모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LG CNS 상장할 거니까 얼마에 몇 주나 받을 건지, 또 의무 보유 확약은 할 건지 등등 옵션을 제시해서 제출하라고 해요. 이거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증권사 IB팀 주관사라고 하는 거죠. 주관사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제가 담당했었던 건데 수요 측에 참여라는 거예요. 수혜 측에 참여하는 건데, 수혜 측이 공모가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수혜 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야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돈 안 되고 내가 공모주 공모 가격만 정해주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면 열심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실제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보지 않을 가격을 계산해 내야 돼요. 내가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사면 손해보지 않겠다는 가격을 적어내게 되고요. 본인이 투자 가능한 규모 내에서 적어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시황 을 고려해서 가격을 적어내야 되는 게 수혜측 과정입니다. 네, 이번 LG CNS 실사례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공모주를 하게 되면 투자 설명서를 내서 사전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고지를 하잖아요. 근데 공모가가 정해지고 나면은 정정 보고서를 내요. 투자 설명서에 정정을 해서 우리가 LG CNS 공모가를 정하기 위해서 수혜측을 했는데 하고 이런 수혜측 참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수혜측이 LG CNS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운영사가 58군데 참여해서 뭐 1억 9,900만 주를 청약하고 쭉 자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14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막 1억 9천, 2억 4천 하니까 숫자가 그렇게 안 커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숫자에다가 평균을 나눴어요. 지금 58개의 기관이 냈다는 거잖아요. 509개의 기관이 냈다는 거고. 그래서 한 개의 기관 평균적으로 지금 몇 주의 수량을 신청했는지를 적어낸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격에
투자 감당 가능한 규모를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작아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61,900원 공모가를 정해서 제출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사 뭐 이런 데를 빼고 예를 들어서 연기금 기준으로 보면은 4,700억을 산다고 냈다는 거예요. 한 군데가 평균적으로 16군데가 1억 2천만 주를 적어냈기 때문에 연기금과 은행과 보험에서는 LG CNS 주식을 4,700억을 사겠다고 신청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모니까 또 안 커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합쳐볼게요. 이 모든 기관들이 이번 LG CNS 공모에 청약하겠다고 적어냈던 금액을 합치면은 금액이 75조 원이 돼요. 75조. 무슨 뭐 금융기관의 돈이니까 75조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LG CNS 투자를 하겠다고 적어낸 기관 투자자들의 금액이 75조 원이라는 거죠. 75조 진짜 큰 돈인데 지금 안 놀랬죠? 제가 생각해도 안 놀랬을 것 같아요. 요즘 하도 어걱거리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관점을 좀 달리해서 놀래켜볼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모주 청약할 때 증거금 넣으시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75조 숫자 적어낸 거예요. 물론 회사 자기 자본 규모나 운영사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운영 규모 한도 내로만 적을 수 있긴 한데 그냥 기관 투자자들도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적어낸 거예요. 실제 투자를 고려한 금액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관이나 공모주 시장만 놓고 보면은 누가 더 전문적이거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진짜 손이 크냐 작으냐예요. 큰 손 작은 손. 기관 투자자가 참여해 공모가를 정하는 과정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정해진 공모가에 청약하는 과정이나 큰 고민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은 더 큰 돈 땡기면 좋잖아요. 똑같은 주식 발행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가급적 비싸게 하려고 한다고요. IPO 주관사 시장과 기업의 간극을 좁혀줘야 하잖아요. 아, 사장님 이러시면 1년 뒤에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이러면서 말려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왜냐고요? 공모가가 올라가서 조달 규모가 커지면은 주관사는 수수료 수입이 늘거든요. 가격 올라가면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사주 조합처럼 안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가격 결정하는 과정에 올라가면 좋은 사람들만 참여한다는 게 문제죠. 문제는 상장한 날 시장에서 공모주 사는 사람들도 큰 고민 안 하고 사요.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1년 동안 못 파는 주식을 들고 있는 우리 사주 조합원들만 피 흘리는 거죠. 이게 수혜측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어내게 됐냐면은 이번 LG CNS 공모주에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를 적어냈는지까지 사후적으로 다 공개가 돼요.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냈는지 밴드 상단에 냈는지 또는 밴드 상단에 못 사겠다고 아래로 적어낸 금액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은근 있어 보이시죠? 근데 잘 보면은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낮은 금액을 적어낸 게 아니라 미제시예요. 미제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시장가 주문을 낸 거예요. LG CNS 공모가가 얼마로 정해지던지 간에 나는 LG CNS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수량이 이미 1억 2천만 주예요. 1억 2천만 주면 아까 다시 거꾸로 역산하면은 7천억 원 이상 넘는 돈을 LG CNS 공모가가 얼마든지 적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제가 이 수혜측 업무를 참여하던 때는 과거거든요. 10년도 더 전인데 그 당시 양식으로 또 친절하게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가 주문이 90건, 상단이 230건, 상단에 적어놓은 게 1713건이에요. 그렇다면 상단 이하, 결국 이번에 공모하고 나서 상단 아래로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이 아래로 적어냈던 기관 투자자는 수혜측에 참여했던 2059개 기관 투자자 중에서 단 26곳만이 상단 아래의 금액을 적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뭐 해석하자면은 그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 LG CNS를 좋게 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 과거 참여 경험과 이 분위기를 본다면은 이거는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수혜측이라는 과정이 좀 무의미해진 건데 그나마 LG CNS는 다행인 거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의무보유 확약을 하면은 여기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이잖아요. 이 6개월 확약은 6개월 동안 LG CNS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뭐 요거의 뒷얘기는 언젠가 한번 드리겠지만 일단 그렇게 됐고 이 확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확약한 기간에다가 주식을 더 많이 배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결국 수혜측이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정받지 않으면은 수익도 손실도 없어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주식의 공모가 적정 공모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적정 가격을 좀 더 낮게 적어냈을 때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수혜측을 공모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처럼 공모주를 청약하는 과정이 돼버린 거죠. 이런 묻지마 투자가 많아지면서 가격 결정력을 상실하게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직접 업무 참여할 당시에는 시장 업황이 안 좋을 때여서 기관 투자자들이 80곳 정도가 참여했거든요. 제가 수혜측 업무를 마무리 지을 시점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야 한 120곳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절반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묻지마로 가격을 적어내면은 나머지 투자자들이
이렇게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기관 투자자가 2,000군데가 참여해서 내가 신중히 결정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묻지마로 청약해서 공모주 배정받아서 첫날 팔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국 1개월 뒤, 2개월 뒤 이 주식의 적정 주가를 맞춰냈지만 배정 안 받으면 수익도 손실도 없으면 나 일한 것도 없고 무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혜측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가격 결정력이라는 걸 잃어버리면서 그냥 적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적어냈는데 손실이 커지면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 2,000군데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면서 배정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이번 LGCNS 같은 경우가 기관 투자자들이 한 6천억 정도 배정받은 것 같은데요. 6천억을 2,000군데로 나누면 평균 3억이에요. 3억 큰 돈일 수 있죠. 근데 3억 받아가지고 1% 2% 손실 나는 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크지 않아요. 그리고 LGCNS처럼 대여 같은 경우에 그렇지 통상적으로 수혜측 하면은 공모 규모 뭐 200억 300억이다. 그럼 2,000군데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면은 평균 배정 금액이 1,000만 원인 거고요. 그것도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에게 많이 배정이 되면은 작은 기관 투자자들은 진짜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배정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공모주 투자하는 개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공모주 투자하시는 개인분들도 내가 얼마를 그러니까 얼마 투자 받고 싶은지를 떠나서 경쟁률이 높으니까 모든 금액을 다 적어내잖아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도 같은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시장에서 자정작용이 좀 일어나주는 게 정상인데요. 시장이 항상 정상 상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미 10몇 년 전에도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입이 진작부터 필요했지만 최근 들어서 말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번에 해결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위에 언급드렸던 공모주를 그냥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모 얼마든지 공모 받아서 팔았을 때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는 시장인 거예요. 공모주를 분석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사면은 손실이 나는 시장과 수익이 나는 시장의 중간 정도에서 움직여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일어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LGCNS 주가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예고드렸던 대로 다음번에는 감자탕 테마주 동시효과 결정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하나 준비해 드릴 거고요. 2차 전지와 가상화폐 투자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